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베스트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정희원입니다. 자, 우리 대입전형 리포트, 바로 2024 대입전형 계획, 바로 시행계획, 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의학 계열이죠. 자, 우리 이전에는 바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 우리가 왜 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전형 이외에 가장 최신의, 그렇죠? 그러한 전형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결국 중학교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될 그런 전체적인 큰 틀,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들 시행계획에서 나온 내용들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8학년도 대입 자체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대입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결국 이들의 틀 매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우리가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대입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나갈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그렇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이들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체 모집 인원 소폭 감소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유는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대학들이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좀 실시를 하죠. 자,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어떠했다? 전체 모집 인원이 좀 2024에는 좀 소폭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단어 아실 겁니다. 자, 이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전형 중심, 그리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수능 전형 중심으로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 또한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자, 정시 모집 비율 자체가 우리 상위 대학들 같은 경우엔 40%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으로 주로 학생을 모집하는가라고 놓고 보았더니 학생부 종합과 수능이 상당히 주력 전형이었었고, 수도권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바로 내신으로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전형이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엔 지역 인재 모집의 확대. 자, 우리 각 지역에 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대학에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온, 뭐 고등학교를 나온, 중학교를 나온 그러한 학생들에게만 허용되는 전형이 되겠죠. 그게 바로 지역 인재 전형이 되겠는데요. 자, 이 전형 자체를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대입 전형 시행계획 2024의 전체적인 좀 특징 5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들 그대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의학계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5가지 특징 중 첫 번째, 바로 전체 모집 인원 소폭 감소라고 하는 이 부분 과연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의학계열 모집 인원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의대가 전국에 몇 개 있나요? 치대가 전국에 몇 개 있어요? 몇 명 정도를 뽑는 것이죠?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전체 모집 규모를 한번 눈으로서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살펴보았더니 의대 39개, 치대 11, 한의대 12, 그리고 약대 37, 수의대 10개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지난 3개년 한번 모집 인원 규모를 좀 보도록 하죠. 2022학년도입니다. 2021년에 치른 입시예요. 그렇죠? 2021년에 치른 대입. 그래서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각각 이 정도 규모다. 그래서 의학계열은 총 6,298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작년 고3이 치렀던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었습니까? 5%포인트 정도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규모를 확인했고요. 우리 24 전형 계획이잖아요. 그렇다면 2024학년도 인원은 어떠했을까라고 놓고 보았더니 이러더라. 6,599명, 6,600명 정도 되는 것인데요. 약 이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 자, 그러면 0.2% 물론 감소했죠. 하지만 거의 유지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24 전형 시행 계획에서는 모집 인원 자체를 소폭 감소했었지만 의학 계열은 그러진 않았다. 거의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체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 6,600명 안에 들어야 여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의학 계열도 이렇게 모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자, 의학 계열 전형별 비율입니다. 자, 먼저 의치한, 그다음 약수 2024학년도 전형 계획에 따르면 이렇다고요. 일단 의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뽑는 교과 전형 32.4%, 그리고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전형 26.2%, 그리고 정시 모집이 37.6%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외에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보다는 좀 더 많이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 의대보다는 많죠. 그 다음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을 압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은 약대, 그러니까 치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의대보다도 낮아요. 그렇죠?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에 보면 교과 전형 비중 역시 높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비중 매우 높죠. 그리고 바로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지 않은 비중 36%포인트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결국 수시 모집, 여기 빨간색은 바로 정시 모집이잖아요. 정시 모집은 결국 수능 위주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 푸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시인데 학생부 중심이다. 물론 여기 회색 논술 전형도 있긴 합니다만 이들도 물론 수시 전형이에요.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수시 모집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듯 학생부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에 대한 부분 수능 전형,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부분의 비율을 놓고 보았는데요.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전에 2023학년도죠.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고 있는 대입,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전형계획에서는 24 전형계획의 모집 인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23학년도 쫙 이렇게 비중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만 보면 그래서요.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조금 회색 음영 처리된 숫자 부분은 어떻다는 얘기죠? 좀 감소되었다는 것이고요. 노란색 음영 처리된 부분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치르는 23학년도 대입에 비해 24 전형계획에 따른 전형별 비율을 보았더니 교과 전형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어떻더라? 좀 상승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4 전형 계획에는 지금 수능 전형이 정시 모집이 23에 비해서는 여기 치대를 제외한다면 조금은 감소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조금 더 깊은 얘기이긴 한데 선생님, 이게 정시가 40% 비중이라고 했는데 24학년도에는 40%대인 곳이 치대와 약대 정도뿐이고 여기 수의대, 한의대,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엔 40%가 되지 않아요. 그 대신 교과 전형은 늘었네요. 이거 왜 이런 거죠? 라고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간단합니다. 결국 의학 계열은 어쨌든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여기 지금 교과 전형대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 특히 교과 전형이요.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측에선 우리 의학 계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학력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게 되는데 내신을 완전하게 신뢰하진 않아요. 지역별 차이가 제법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는 수능을 당연히 강력하게 신뢰를 하고 이거에 따른 등급 기준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 영역, 국어, 영어, 탐구 영역 합쳐서 4개, 4등급, 3개 합 4등급 이런 식의 기준을 놓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서 뽑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시 모집 규모를 40%대로 놓았더니 수시에서도 넘어와서 확실히 커지게 된 거예요. 정시 실제로 뽑힌 걸 놓고 보았더니.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고민이 됐던 거죠.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수능 최저 기준을 약간 낮추고 교과 전형 비율을 늘려놓자라고 이렇게 전형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여기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비율이 또 역시 많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지금 40%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모집 단계에서는 40% 이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들이 조금은 필요해요. 이게 약간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이거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는 이해가 조금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이러한 교과 전형이 증가했고 수능이 상당히 좀 중심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전형 위주로 의학 계열이 운영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수능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여기 교과와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부분 영향력이 좀 상당히 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학 계열 진학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고민하고 목표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정량평가. 그러니까 숫자에 의한, 점수에 의한 평가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학업 능력이 의학 계열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이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학생 여러분들께는 약간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이것만 기억해요. 상위 4% 이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1등급이 되겠는데요. 자, 1등급이 필요하다. 내신, 학교 안에서의 경쟁이 됐던 수능, 전국 단위의 경쟁이 되었던 상위 4% 이내에 1등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중심, 그리고 지역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모집이 확대됩니다. 라고 하는 게 2024 대입전형 시행계획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의학 계열도 그러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보자고요. 자, 교과, 종합, 논술, 수능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주요 5개의 의대가 있습니다. 뭐 소위 빅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어디냐? 바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 가톨릭대학교, 바로 울산대학교입니다. 자, 이들 5개 대학은 여러 30개가 넘는 의대 중에서도 가장 주요 의대. 왜요? 병상수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대에 있는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러한 대학병원의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크다.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또 연구에 대한 그런 결과도 많고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있어서 바로 선호도가 높은 주요 5개 의대가 바로 이들 대학인데 자, 이들 전역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떠하다. 학생부 이제 이 전형 이렇게 전형으로 뽑는 비율 자체가 어떠했습니까? 수능이 약 48.9%포인트 정도쯤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종 35%, 그죠? 그 다음 뭐 교과 5.7% 등등 이런 비율로 모집을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과 무엇의 중심이다? 수능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 말고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 이들의 비율을 또 놓고 보았더니 학종과 수능 이렇게 또 역시 중심으로 가져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4 전형계획과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주력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중심으로 바로 주요 그리고 수도권 의대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되겠죠? 바로 어디입니까? 지역에 있는 의대입니다. 그렇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의대. 자, 이들을 놓고 보았더니 어떠하더라?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서 수능 모집,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인재 전형으로서 학생부 종합, 그리고 여기 아주 소규모 있는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서 논술 전형이거든요. 뭐 부산대학교 등이 바로 이런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대략 어느 정도다? 지역 인재는 약 49.4%포인트 정도였다. 전체 모집 인원 중 지방의대, 지역의대 전체 모집 인원 중 49.4%가 바로 뭘로 모집된다? 지역인재로 모집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율 변화를 좀 한번 놓고 보자면 이렇다고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들이 치르는 대입에서는 지역인재 모집 비율이 이 정도쯤 돼요.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하지만 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다? 확실히 증가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역인재 모집 규모가 실제로 확대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결국 이거죠. 의학계열 진학을 위한 분석 두 번째. 진학대학과 지역, 전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을 하고 이에 맞춘 학습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교내 활동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생마다 처해진 상황,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신 뭐 정도의 수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학업이 완성되었는지 등등, 그죠? 수능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쯤 됐어? 활동을 어느 정도쯤 했어?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등등 상당히 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진학대학과 지역 전형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야? 주요 5개 의대와 수도권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과 수능 위주로 바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역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지역인재 모집을 당연히 노려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최저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수능을 준비함과 동시에 또 지역인재 수능 전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노리기 위한 노력도 또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활동도 함께 해야 된다면, 내신 관리와 함께 활동도 함께 해야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철저하게 정량 평가를 매우 중요시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바로 의학 계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죠. 그죠? 전체적인 내용 분석과 함께 의학 계열에서 과연 이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의학 계열과 관련돼 있는 여러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4 전형 시행 계획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왜? 여러분들의 대입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항상 안테나를 켜놓으셔야 한다. 왜? 특히 이 부분 때문에. 그죠? 목표 설정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방향성 잡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베스트 정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